안녕하세요. 원대한 TV의 원대한입니다. 자, 오늘은 그 두 편을 이어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내용이 워낙에 좀 긴 내용들이기 때문에 좀 잘라서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물론 몇 편까지 나올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대림 스타비즈가 이번에 정계약이 열리면서 제가 그 대림 건설의 스타비즈, 향동 스타비즈를 좀 충분히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을 때까지, 또 궁금한 사항이 없을 때까지 낱낱이 한번 좀 파헤쳐 보도록 할 건데요. 그 중에서 이제 첫 번째 시간에는 입지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자, 이번에 두 번째 편으로는 교통 호재 관련된 내용을 이렇게 좀 다뤄보겠습니다. 자, 현재 있는 교통으로 보자면 제2외곽 순환, 제2자유로네요. 죄송합니다. 제2외곽선도로가 아니라, 자, 제2자유로로 진입되는 것, 다음에 이제 강변북로에서 들어가는 거, 다음에 가양대교에서 마곡과 연결되는 거, 현재 있는 도로들이잖아요. 있는 것들이고요. 다음에 이제 앞으로 생길 것들, 그러니까 현재 있는 것만으로도 사실 교통이 막히지 않으면서 차량으로 쉽게 접근이 되는, 빠르게 접근이 되는, 마곡에서도 금방 갈 수 있고요. 다음에 서울에서도 굉장히 금방 갈 수 있는 그런 교통이 이미 훌륭한 도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결국 호재라는 건 이미 완성된 게 호재가 아니라 이제 앞으로 만들어질 게 호재잖아요. 그래서 호재적인 측면에서는 이제 앞으로 만들어질 것들을 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다시 한번 지도를 보여드립니다만, 향동이라는 도시는 마치 활처럼 생겼죠. 활처럼 생긴 제 활의 윗부분, 그러니까 도시의 제일 윗부분으로 들어가는 게 바로 이제 GTX A 노선입니다. 역은 이제 향동에 위치해 있지는 않고 연신내에 위치해 있는데, 이미 벌써 지금 뚫린 게 그 향동에서 이제 세전역까지 이어지는 그 봉산 터널, 그러니까 세전역으로 가는, 그러니까 세전역 바로 앞까지 터널이 있는 건 아니고, 향동에서 세전역 있는 곳으로 갈 수 있는 터널이 봉산 터널이죠. 이게 이제 개통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서울로 쉽게 한 차로 끌고서 그 향동 중심부에서 5분이 채 안 걸리는 것 같더라고요. 한 3분 이 정도면 바로 세전역까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세전역에서 세전고장을 6호선을 타고 올라가면 바로 이제 연신내역이죠. 연신내역에 GTX A 노선이 개통이 됩니다. 그러면 강남 삼성역까지 한 17분 연신내에서 그 정도밖에 걸리지 않게 되죠. 기존에 물론 지하철 같은 경우에도 뭐 반경 한 2km 정도까지는 시세 차익을 만들어내는 좋은 호재가 되죠. 자, 그런데 GTX는 좀 급이 다릅니다. 일단 역수도 좀 적기도 하고, 그러면서 워낙에 급행으로 서울 중심부까지 이어주는 게 이제 GTX이기 때문에, GTX를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좀 짧게 설명드리면, 지하 50m 깊이에서 시속 180km로, 역은 좀 띄엄띄엄 있고 워낙에 급행으로 가는 거니까, 그게 바로 이제 GTX입니다. 이 GTX가 A노선, B노선, C노선이 다 개통이 된다고 하면, 이제 1기 신도시, 서울 중심부부터 1기 신도시, 2기 신도시, 3기 신도시를 전부 다 관통하는 그런 교통의 혁명, 수도권의 교통의 혁명, 서울 자체의 이렇게 생활권이 넓어지는 이런 것이 이제 바로 GTX인데, 그러다 보니까 GTX는 일반 지하철 이제 그 호재가 한 반경 2km 정도의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면, 이 GTX는 훨씬 더 넓은 반경에 영향을 미칠 거예요. 자, 그렇다고 친다 그러면 향동에서 GTX 노선이 있는 곳까지 걸리는 시간이 한 뭐 5분에서 한 7분 정도 걸린다고 친다면, 향동도 분명 GTX 개통에 따른 효과가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가장 빠른, 그리고 또 가장 확실한 호재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두 번째로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활처럼 생긴 이 향동의 아래쪽, 남쪽이 되겠죠. 남쪽으로는 또 이미 지하철이 하나가 지나가고 있네요. 바로 경의선입니다. 경의선. 문산에서부터 시작해서 신촌으로, 또 서울역으로 이어지는 경의선에 보면 이제 화전역이 있고요. 다음에 이제 수색역이 있는데, 화전역과 수색역 사이에 역사가 하나가 만들어집니다.
역사만 만들면 되는 거기 때문에 기간도 굉장히 좀 짧을 거고요. 향동 지구의 남쪽의 교통을 담당하겠죠. 자, 그게 바로 이제 두 번째 교통 호재, 지하철에 대한 호재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제일 중요한 거죠. 그 지난 편에서 제가 마치 그 미리 보기처럼 광고처럼 이번 편은 광고처럼 간단하게 언급을 해드렸는데, 향동 자체가 이제 활처럼 생겼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활이 있다면 당연히 화살이 있어야 되겠죠. 자, 그 화살이 바로 고양선입니다. 고양선. 자, 이 고양선은 서부선과 직결이 되고요. 서부선과 직결이 되고, 서부선 같은 경우에는 그 예비 타당성 조사 이런 것들 시간이 좀 꽤 많이 걸렸어요. 많이 검토됐고, 오래 검토됐고, 꽤 많이 이렇게 심사숙고했던 이게 바로 이제 서부선이죠. 2023년에 이제 착공이 들어가고요. 다음에 2028년에 완공을 목표로 공사가 들어가게 되는데, 3기 신도시가 발표가 나버립니다. 그러면서 이제 신도시라 하면 반드시 지하철이 또 하나 들어가 줘야 신도시잖아요. 거기다 창릉 신도시는 되게 꿈이 야무진 계획을 가진 도시거든요. 서북부에 판교를 만들겠다. 그다음에 또 4차 산업의 메카를 만들겠다. 이런 그 야심찬 포부로 출발되는 게 바로 이제 창릉 신도시이고, 그리고 자족시설 용지 자체가 판교보다 한 2.9배 정도 더 넓게 잘 만들겠다라는 포부를 가지고 있는 도시이기 때문에 지하철 하나는 반드시 들어가야 되겠죠. 그런데 이제 지하철이 보니까 서부선과 직결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고양시 쪽으로만 이렇게 조금 이렇게 고양선만 만들어서 서부선과 연결이 된다고 하면 서울로 바로 갈 수 있는 그런 지하철이 되더라. 그런데 이제 얘 또한도 예비 타당성을 통과를 해야 한다고 한다면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그래서 창릉 신도시의 그 교통 개발 분담금을 넣음으로 해서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하지 않고 바로 진행이 가능하게끔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서부선의 일정에 맞춰서 고양선도 함께 진행된다. 그러면 앞선 시간에 이제 입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을 때 향동이 3기 신도시와 관련해서 만들어진 도시는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서울과 바로 인접한 그런 주거하기 좋은 이런 도시로 만들어졌던 게 창릉이 만들어지면서 창릉 신도시의 관문 도시로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러면서 향동의 가치가 매우 높게 만들어진 거거든요. 창릉은 지금 현재 이렇게 보시면 일단은 아파트 입주가 전부 다 완료가 거의 다 됐습니다. 그리고 보통 아파트가 이제 30평대 아파트를 기준으로 보자면 입주 당시 금액이 3억 5천 이 정도 됐던 도시였는데, 창릉 신도시 발표와 함께 2019년 상반기 3월부터 가격이 들썩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현재는 8억이 넘어가요. 어떤 것들은 9억이 넘어가는 이런 매매가를 보이고 있어요. 그렇게 급등하는 게 바로 이제 3기 신도시의 효과, 3기 창릉 신도시의 파워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게 이제 서울의 관문으로 딱 있다 보니까 그 창릉 신도시에 지나가는 고양선이 향동을 지나가게 되죠. 그러니까 고양시청에서 출발해서 창릉 신도시를 쭉 지나서, 창릉 신도시는 2개 역이 들어가고요. 그러면서 다음에 향동역, 그리고서 이제 바로 서울의 세전역으로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향동에는 갑자기 계획에 없던 지하철이 오랜 기간이 아니라 바로 그냥 빠르게 갑자기 얻어서 걸려서 생긴 상황이 돼요. 그리고 이제 지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도시의 정중앙을 마치 활처럼 활에 걸리는 화살처럼 정중앙을 통과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향동의 가치가 갑자기, 그전에는 빈 활에 살상력이 없는 빈 활의 향동이었다면 화살이 생겼다. 서울로 직결되는 화살이 생겼다. 이게 최고의 호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2028년 개통이 목표입니다. 그럼 어우 2028년이 아직도 8년이나 남았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보통 지하철이 들어오는데 뭐 지하철이 검토 중이야 라는 얘기는 짧아야 15년입니다. 길어지면 20년이 훌쩍 넘어갈 수도 있어요. 논의하고 예비타당성 검토하고 하는 것만 하더라도 그런 시간이 지날 수 있어요. 그런데 얘는 이미 갑자기 확정이 되고 어느 날 갑자기 확정이 돼버렸고 어느 날 갑자기 공사가 시작됩니다. 2023년부터 공사가 시작이 될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가치가 매우 크게 올라간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교통의 입지 그 GTX A 노선, 다음에 경의선 향동역, 그리고 서부선과 직결되는 고양선의 향동지구역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대림건설의 스타비즈 위치가 어디냐, 바로 여기 나오는, 여기 딱 가운데로 통과하는 화살이 꽂히는, 화살이 걸리는 바로 그 자리에 그 사거리에 총 5개 동이 지어지는 것 중에 3개 동이 5개 사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고양선은 대림건설의 스타비즈를 위해 존재한다라고 까지도 확대 해석할 수 있을 만한 매우 좋은 호재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대림건설 스타비즈의 호재, 교통에 관한 호재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